어머님, 이 보험금은 법적으로 제 거예요. 수익자가 저니까요. 내 아들 동훈이가 죽은 지 일주일밖에 안 지났는데 나온 3억 원의 보험금. 얘야, 그 보험료 내 피땀으로 25년간 냈잖니. 그건 어머님이 자발적으로 하신 거잖아요. 자발적? 순간 귀가 멍해졌고 25년 전에 네가 부탁해서 매달 30만 원씩 냈잖니. 내 노후 자금 9천만 원을 모두 다 쓴 거라고.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은 대한민국 시니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경각심이 될 수 있도록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아래 빨간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999년 봄이었어. 아들 동훈이가 결혼한 지 1년쯤 됐을 때 어느 날 며느리 미정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 어머님, 죄송한데 부탁드릴 게 있어요. 뭔데? 미정이가 말했어. 저희 생활비가 좀 빠듯해서요. 보험을 들고 싶은데 보험료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보험? 결혼하고 1년 됐는데 아직도 일을 안 하고 있더라. 전업주부라고 했지. 솔직히 마음속으로 생각했어. 일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아직 젊은데 왜 집에만 있어? 생활비가 부족하면 나가서 돈을 벌어야지.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진 못했어. 요즘 며느리들한테 그런 말 하면 큰일 나잖아. 어머님, 혹시 보험료 좀 대신 내주실 수 있으세요? 월 30만 원이에요. 30만 원. 당시 내 생활비가 월 80만 원이었어. 30만 원이면 적지 않은 돈이었지. 나는 망설였어. 30만 원이면 큰 돈인데. 미정이 눈빛이 간절했어. 제가 나중에 일 시작하면 꼭 갚을게요. 지금은 정말 여유가 없어서. 아니, 직접 일을 해서 보험료를 내면 될 텐데. 왜 나한테 손을 벌리는 거지? 하지만 아들 생각이 났어. 동훈이도 회사 다니느라 고생하는데 집에서 보험 때문에 부부 싸움이라도 나면 안 되지. 나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내준다고 했지.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면서 정말요? 어머님, 감사해요. 아, 그리고 어머님. 보험 수익자를 제 명의로 해주시면 세금 혜택이 있대요. 세금 혜택? 네, 보험 설계사가 그러는데 수익자를 배우자로 하면 나중에 세금을 안 낸대요. 보험이 뭔지 수익자가 뭔지 나는 잘 몰랐고 그냥 가족을 위한 거라고 생각했지. 그럼 내 명의로 해. 감사해요, 어머님. 그날 보험 설계사가 집에 왔고 서류를 펼쳐놓고 뭔가 설명을 했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 계약자는 어머님 명의로 하고요. 피보험자는 아드님, 수익자는 며느님으로 하시면 됩니다. 수익자? 네, 나중에 보험금 받으실 분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 아, 나중에 미정이가 받는구나. 그냥 가족끼리니까 누가 받든 상관없다고 생각했어. 어차피 우리 가족 돈이니까.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나는 그냥 서명했어. 미정이가 옆에서 웃으며 말했어.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다 가족을 위한 거니까요. 가족을 위한 거 맞아. 나도 그렇게 믿었어. 우리 동훈이 가족 지키려고 드는 보험이니까. 그날부터 매달 30만 원씩 내기 시작했어. 처음엔 정말 부담됐어. 내 생활비 80만 원에서 30만 원 빼면 50만 원밖에 안 남았거든. 쌀도 아껴 먹고 반찬도 싸게 해 먹었어. 친구들 만나는 것도 줄였지. 친구한테 전화가 와서 순자야, 오늘 영화 보러 갈래?
라고 물어보면 몸이 안 좋다고 항상 핑계를 댔지. 내 인생의 낙이 영화관에서 영화 보는 거였는데 말이야. 하지만 어쩌겠어. 며느리가 부탁한 건데. 아들 가족 위한 건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미정이는 여전히 일을 안 하길래 가끔 물어봤지. 미정아, 요즘 직장 구할 생각은 없니? 어머님, 지금은 집안일 하느라 바빠요. 집안일? 동훈이 출근하고 나면 집에 혼자인데 뭐가 그리 바쁜지. 하지만 말은 안 했어. 그냥 속으로만 생각했지. 일 좀 하지. 왜 집에만 있는 거지? 5년이 지나고 나는 여전히 매달 30만 원씩 보험료를 냈어. 5년 총 1,800만 원이야. 내 노후 자금이 점점 줄어들었어. 가끔 미정이한테 물어봤지. 미정아, 보험료 언제까지 내야 해? 20년이요, 어머님. 나는 놀랐어. 20년? 미정이가 고개를 끄덕였어. 네, 그럼 납입이 완료되고 나중에 좋은 일 생기면 혜택 받을 수 있대요. 10년이 지나고 120개월, 총 3,600만 원. 나는 이제 생활비가 정말 빠듯했어. 친구들 경조사비도 제대로 못 낼 정도였지. 친구가 물었어. 순자야, 요즘 왜 그래? 돈 힘들어? 나는 고개를 저었어. 아니야. 괜찮아. 당연히 괜찮지 않았어. 말할 수 없었거든. 며느리한테 보험료 대신 대준다고 하면 친구들이 뭐라고 하겠냐고. 그리고 15년이 지났어. 총 5,400만 원을 냈네. 미정이는 여전히 일을 안 했어. 나는 가끔 화가 났었지. 15년 동안 집에만 있으면서 뭐 했어? 보험료라도 내지 좀. 하지만 아들 앞에서는 말 못했어. 나한테 미안해 할까봐. 20년이 지났어. 총 7,200만 원. 드디어 보험금을 모두 다 냈고 나는 미정이한테 물어봤어. 미정아, 보험 납입 끝났지? 네, 어머님. 나는 기대에 차서 물었어. 이제 돌려받는 거야? 미정이가 웃으며 말했어. 어머님, 이건 사망보험이에요. 납입 완료되었다고 돌려받는 게 아니에요. 순간 머리가 멍했어. 사망보험? 네, 나중에 동훈 씨나 제가 사망하면 나오는 보험금이에요. 그럼 지금 돌려받을 수 없다는 거야? 그럼 내가 20년 동안 낸 돈은? 그건 보험료니까요. 나중에 보험금으로 받는 거예요. 나는 할 말을 잃었어. 20년 동안 7,200만 원을 냈는데 지금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다니. 어머님, 근데 보험을 유지하려면 25년은 내야 한대요. 25년? 네, 중간에 끊으면 그동안 낸 돈이 날아가요. 20년 넘게 냈는데 지금 끊으면 날아간다고. 알았어. 5년만 더 내면 되는 거지. 네, 어머님. 감사해요. 그렇게 5년을 더 냈거든. 25년 동안 정말 힘들게 9천만 원을 냈어. 그 돈으로 나는 여행도 못 가고 옷도 제대로 못 사 입었지. 친구들 모임도 거의 못 나가서 친구들을 많이 잃게 되었고, 하지만 참았어. 가족을 위한 거니까. 우리 아들 가족 지키려고 드는 보험이니까. 그래야지 내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것 같거든. 마이너스. 2024년 9월 15일 새벽. 미정이한테서 전화가 왔어. 어머님, 동훈 씨가 나는 잠에서 깼어. 뭐? 무슨 일이야? 미정이 목소리가 떨렸어. 심장마비가 와서 결국
손에 힘이 풀려 전화기를 놓쳤어. 아니야. 거짓말이야. 우리 동훈이가? 그럴 일 없지.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어. 새벽 거리가 빠르게 지나갔어. 나는 계속 중얼거렸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영안실 앞에서 미정이를 봤어. 나는 소리쳤어. 미정아. 미정이는 담담하게 영안실을 가리켰고 저기 계세요. 나는 달려갔어. 차가운 침대 위에 동훈이가 누워 있는데 흰 천으로 덮여 있었지. 아들아, 엄마 왔어. 일어나. 천을 걷었더니 동훈이 얼굴이 보였는데 차갑고 창백했어. 동훈아, 엄마 두고 어딜 가? 이놈아. 바닥에 무릎 꿇고 울었어. 뒤에서 미정이가 서 있었어. 나는 미정이를 봤어. 눈이 안 부었어. 멀쩡했어. 미정아, 너 안 슬퍼? 미정이가 대답했어. 슬프죠. 그런데 왜 눈물이 없니? 저는 이미 많이 울었어요. 뭔가 이상했어. 남편이 죽었는데 저렇게 담담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때는 그냥 넘어갔어. 사람마다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니까. 장례식을 치르면서 나는 빈소 앞을 지켰어. 아들 영정 사진 보면서 하루 종일 울었지. 동훈아, 엄마 혼자 두고 가면 어떡해. 그런데 미정이는 조문객 응대만 하더라. 마치 호텔 직원처럼. 조문객이 오면 미정이가 말했어. 고맙습니다. 고인이 편히 가시길 바라주세요. 감정이 하나도 없었어. 나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저 며느리 정말 슬픈 걸까? 장례식 둘째 날 밤. 미정이가 조용히 내 옆에 와서 어머님, 보험금 나온대요. 보험금? 네, 제가 오늘 보험사에 연락했어요. 그래, 내가 25년간 낸 그 보험. 얼마나 나온대? 3억 1247만 원이요. 3억. 나는 숨이 막혔어. 25년간 9천만 원 내고 3억이 나온 거야. 미정아, 그 돈 네, 나도 받을 수 있지? 내가 25년간 보험료 냈잖니. 어머님, 수익자가 저예요. 뭐? 미정이는 차갑게 말했어. 보험 수익자가 제 명의로 되어 있어요. 전액 제가 받아요. 순간 귀가 멍했어. 미정아, 무슨 소리야? 내가 25년간 매달 30만 원씩 냈는데? 그건 어머님이 자발적으로 하신 거잖아요. 자발적? 내가 부탁해서 내준 거잖아.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미정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 어머님, 지금은 장례식이에요. 나중에 얘기해요. 그리고 일어나서 가버렸어.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 후, 미정이가 우리 집에 와서 어머님, 보험금 입금됐어요. 입금됐어? 미정이가 서류를 보여줬는데 네, 3억 1247만 원.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봤는데 정말 큰 돈이었어. 미정아, 그럼 이제 나도. 미정이가 말을 끊었어. 어머님, 이건 법적으로 제 거예요. 얘야, 그게 무슨 말이니? 수익자가 저니까요. 보험료 누가 냈든 수익자가 전액 받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소리쳤어. 미정아, 내가 25년간 9천만 원 넘게 냈는데 그건 어머님이 자발적으로 내신 거잖아요. 자발적? 내가 부탁해서 내준 거야. 25년 전에 생활비 부족하다고 했잖아. 그건
그때 상황이 어려워서 부탁드린 거고요. 그럼 이제 돌려줘야지. 어머님, 저는 수익자일 뿐이에요.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미정이 목소리가 차가웠고 나는 애원하면서 말했지. 미정아, 너 정말 그럴 거니? 어머님, 저도 25년 넘게 전업주부로 살면서 동훈 씨 뒷바라지만 했어요. 이 돈은 제가 받을 자격이 있어요. 나는 참았던 말이 터져 나왔어. 뒷바라지. 내가 일을 했어야지. 내가 보험료 대신 내는 동안 넌 집에만 있었잖니. 25년 동안 매달 80만 원 중에서 30만 원을 보험료를 냈는데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해 봤니? 며느리의 얼굴이 굳으면서 어머님, 전업주부가 뭐가 잘못인가요? 잘못이 아니라 생활비 부족하면 내가 일을 해서 보험료를 냈어야지. 왜 나한테 손 벌렸니? 그건 25년 동안 넌 집에 있으면서 나는 허리띠 졸라매며 30만 원씩 냈어. 여행도 못 가고 옷도 못 사 입고. 미정이가 가방을 들고 일어나면서 어머님, 어찌됐든 법적으로 이건 제 돈이에요. 더 이상 이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나가버렸어.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 25년 동안 낸 9천만 원, 내 노후 자금이 다 날아가게 된 거지. 며칠 후 미정이가 다시 우리 집에 서류를 들고 오더니 어머님, 이거 한번 보세요. 그건 보험 계약서 원본이었는데 뭘 보라는 거야? 미정이가 계약서를 펼쳐서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계약자는 박순자 어머님이고요. 피보험자는 동훈 씨, 수익자는 이미정, 저예요. 미정이가 중요한 부분을 가리켰어. 여기 보세요, 어머님.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어. 수익자는 보험금 전액을 수령할 권리를 가지며 계약자 및 납부자는 보험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어머님, 보험은 원래 이래요. 계약자가 누구든 납부자가 누구든 수익자가 전액받는 게 원칙이에요. 나는 이런 걸 몰랐어. 미정이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냉정했지. 어머님, 보험 가입할 때 설명 들으셨을 거예요. 나는 울먹였어. 아니야. 나는 그냥 가족 보험인 줄 알았어. 미정이가 계약서 맨 아래를 가리켰어. 여기 어머님 서명 있잖아요. 서명하셨다는 건 동의하셨다는 거예요. 서명란을 봤어. 25년 전 내 사인이 있었어. 미정아, 너 처음부터 이걸 노렸던 거니? 어머님, 25년 전에 이미 계획한 거지. 나한테 보험료 내게 하고 수익자는 너로 해서 나중에 혼자 받으려고. 미정이가 부정했어. 어머님, 그건 아니에요. 그럼 뭐야? 왜 수익자를 네 명의로 하자고 한 거야? 그건 그때 보험 설계사가 세금 혜택 있다고 그런 거잖아요. 거짓말. 넌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미정이는 침묵했고 조용히 말했지. 어머님, 이제 그만하세요. 법적으로 이건 제 돈이에요. 더 이상 싸워봐야 어머님만 힘드세요. 미정이가 일어서면서 그리고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보험료 9천만 원에서 3억 받은 거니까 2억 1천 수익이지만 저는 25년 넘게 일 안 하고 집안일만 했어요. 저는요, 이 보험금이 그 세월의 대가라고 생각해요. 저도 제 인생을 포기하고 동훈 씨 뒷바라지 했는데, 그러니 이 돈은 제가 받을 자격이 있어요. 미정이가 나가고 나는 그 자리에 무너졌고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걸 깨달았지. 그리고 6개월 지나고 미정이는 그 보험금 3억으로 카페를 차렸더라고. 동훈 커피라는 이름으로.
내 아들 이름을 걸고 장사하더라. 내 돈 9천만 원으로. 어제 동네에서 미정이를 봤어. 카페 앞에서 손님들한테 웃으며 커피를 내리고 있더라. 씁쓸하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집에 돌아왔고 나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어. 25년간 보험료 내느라 내 돈을 다 써버렸거든. 월 몇십만 원 받아서 생활하려니 너무 빠듯해. 오늘 친한 친구가 하늘나라 갔는데 장례식장도 못 간 내 자신이 너무 비참해. 오늘도 텅 빈 집에 앉아서 거실에 우리 아들 사진이 보였네. 동훈아, 엄마가 뭘 잘못한 걸까? 그래도 손자 준서는 가끔 용돈을 보내줘. 고맙지. 하지만 찾아오진 않아. 분명 미정이가 말렸을 거야. 할머니 만나면 보험금 얘기 또 나올까봐. 집에 돌아와 아들 영정 사진 앞에 앉았어. 동훈아, 엄마가 바보였다. 25년 동안 매달 30만 원씩 냈는데 그게 다 며느리 돈이 될 줄 몰랐어. 가끔 생각해.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며느리 부탁 들어준 게 잘못인가? 계약서 제대로 안 읽은 게 잘못인가? 아니면 며느리를 믿은 게 잘못인가? 여러분, 이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시면 화면 2번 터치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